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초등학교 음악책에 있는 오솔길이란 가사의 일부입니다. 꽃들과 얘기 나누며 새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꼬불꼬불 오솔길 마냥 걸어갑니다. 오솔길, 산이나 숲속에나 있는 폭이 좁은 호젓한 길을 말하는데요. 이 호젓하다는 말 자체가 왠지 좀 외롭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들과 새들과 함께 얘기 나누며 걷는 오솔길은 그렇게 많이 외롭지는 않겠죠. 우리 인생의 오솔길에도 외로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새들과 꽃들과의 대화처럼 함께 훈훈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생각 문득 해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안정환의원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건 네. 교통사고가 나고 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뭐 증상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 거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 후유증이고요. 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철도, 선박 등과 관련된 사고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후유증, 통증과 관련된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게 일정 기간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의 염자로 인한 통증, 그리고 신경 압박으로 인한 저림, 자율신경계통 혼란으로 인한 구역감 등 내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혈관 압박으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2018년 기준으로 21만 건의 부상자 수가 3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만큼 이제는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증만의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통증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이나 수술 같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든지 사고가 좀 더 약하게 났을 때는 그런 증상보다는 이제 각종 검사상으로는 정상이고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느끼실 때는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사고 이전보다 분명히 불편한 느낌이 생긴 거고요. 뭐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시간 걷는다거나 혹은 운전을 오래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 당시 아팠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아프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바로 후에 바로 발생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 후에 2주 정도는 통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지켜보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고 즉시부터 치료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충격하면 좀 목이 아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도 좀 목 부분에 많은 충격이 가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 무게가 보통 4kg에서 6kg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머리가 앞으로 과하게 쏠렸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목에 있는 뼈, 경추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목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가 근육이 손상될 수 있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경추를 지나는 척추신경이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목의 주변의 통증, 혹은 목 주변이 이제 목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앞뒤로라든지 좌우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심경이 압박되게 되면은 팔 저림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머리로 가는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구역질이라던가 현기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목 하면은 보통 또 생각나는 게 네. 뭐 타격이 와서 그런지 뒷목을 이렇게 네. 잡고 네. 네, 교통사고 현장에서 내리는 모습들이 상상이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채찍을 휘두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은 편한데요. 목이 채찍처럼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뒷목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 주변에 있는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나 발 같은 데가 저리는 디스크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일자목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뒷목이 원래 안 좋으셨던 게 사고를 받으면서 다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이 사고 이후에 악화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목 디스크를 치료해서 좋아진 상태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사고 이후에 다시 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또 목 하면은 같이 이제 머리가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네, 뭐 뒤에서 맞습니다. 받친다든지 네. 이런 네. 경우. 그러면 머리 쪽에도 좀 손상이 많이 가나요? 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뇌진탕이랑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교통사고 시에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뇌가 이제 조직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경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고요. 근데 사고 이후에는 두통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지럼증이나 이명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과민이나 불안,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과적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요. 혹시나 지연성 두개뇌출혈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나중에 두통이 극심하거나 구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두개골 안쪽에 출혈이 생긴 거라서 이거는 매우 안 좋은 증상이고요. 혹시 사고 이후에 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구역감이 있으면은 정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네. 또 뭐 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다 보면은 몸에 전체적으로 힘을 꽉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이라든지 턱을 지탱하는 부위에 일시적으로 이탈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의 위치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아래 위에 있는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흔히 많이 들어보는 턱관절 증후군, TMJ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지럼증이라든지 불면증까지 동반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얼굴이나 이런
두개골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허리 이런 네. 데도 많이 다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목이 가장 많이 손상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허리에도 그 다음으로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고의 충격 자체가 요추 허리뼈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요추 손상 역시 경추를 다친 것처럼 사고 직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허리도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뒤틀리거나 양쪽 다리 길이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디스크 탈출, 추간판 탈출증이나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이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통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으셨다거나 뭐 협착증 이런 네. 기존의 증상들이 있었으면은 그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가 네. 뭐 교통사고 나셔서 디스크를 재수술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관리를 잘 하셨으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런 받는 손상이 좀 적었을 텐데 평소에 관리를 좀 안 한 상태에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게 사고를 당하면은 증상은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그 날 당시엔 안 아팠다가 네. 갑자기 몇 주 뒤, 네. 몇 달 뒤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네, 왜 네. 그런 건가요? 이제 손상 자체가 처음에는 그런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평소랑 다른 몸 상태다 보니까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처음에는 인식을 잘 못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고 이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일상생활처럼 하게 되면은 평소에 뭐 앉는 자세라든지 서서 걷는 자세, 뛰는 자세 이런 일상생활에서 하는 자세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평소랑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평소에 목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감각이 좀 익숙치 않아서 처음에는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좀 아리송한 느낌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악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것을 좀 알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손상을 많이 받게 돼요. 네. 아무래도 그 근육도 좀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 약하고 뼈도 작고 골밀도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갑자기 아프더라 하는 게 네. 뭐 이상하거나 혹은 뭐 본인이 뭐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우리가 좀 적응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통증이 그때서야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통증은 좀 뒤에 가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좀 심한 증상을 보일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 어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흐르는 물을 막으면 고이듯이 피가 고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멍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상적인 혈액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이탈된 혈액들이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박상을 어디에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부딪힌 부분에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좀 손상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발생한 혈액이 어딘가에 흡수되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혈액이 조직이나 피부에 몰려 있으면은 그때부터 어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피멍들거나 멍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멍이 결국에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어떤 정의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몸 내부에서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바깥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냥 정말 아프긴 아픈데 나만 느끼고 뭐 검사 결과도 안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어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혈이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동의보감에서 어혈을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쉽게 보면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뜨거운 것은 열능상혈이라고 해서 혈액이 상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네. 이거는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에 혈관이 파열이 돼서 출혈이 발생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모든 출혈, 바깥으로 피가 나오는 것을 열증, 뜨거운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혈견한 증응이라고 해서 차가운 것은 혈액이 차가운 걸 만나게 되면 뭉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가운 것을 만나서 피가 이렇게 엉키게 되고 어혈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혈이 위에 생겼나 중간에 생겼나 아래에 생겼나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쪽에 생기게 되면 상초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아픈 두통이 발생하거나 어지러움증, 이명, 아니면 메스꺼움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소화기 쪽에 생기게 되면은 네. 이제 소화불량이라던가 아니면 전신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혈이 하초에 쌓인다고 하는데요. 네. 대변이 검게 나온다거나 아랫배가 좀 단단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증후군이나 후유증 같은 것이 뭐 통증뿐만 아니라 네. 소화불량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목이나 허리 아픈 것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인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어혈의 증상 말고요. 골상이라는 범주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골상. 네, 골상.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보통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고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치료를 해도 이게 잘 치료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은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힘이 없었던 분들, 그러니까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심해서 몸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교통사고에 나게 되면은 좀 더 강한 단계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치료 기간도 훨씬 좀 더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치료 기간은 교통사고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면은 웬만한 증상들은 많이 좋아지는데요. 이런 골상으로 인한 것들은 2달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실제 네. 한의원을 내원하신 분들이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병원으로 가서 네. 영상검사라 엑스레이라던가 MRI 이런 영상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검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래도 본인이 느끼시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치료받게 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을 치료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몇 달 뒤에 아픈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는 그 자잘자잘한 작은 증상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잘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치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약을 처방을 하고요. 이제 침 치료라든지 뭐 뜸 부항 이런 기본적인 치료는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한약재로는 이제 양방에서 쓰는 진통소염제라든지 근육이완제 등이랑 같은 효과를 내는 한약 처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기수산이라는 한약 처방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처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한약재로는 당귀, 적작약,
오약, 향부자, 소목, 홍화, 도인 등의 한약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한약재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네.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당귀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피가 뭉치는 속도를 좀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적작약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 작용이라든지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작용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돕게 되고요. 향부자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나 진정작용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소목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응집을 저해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한약재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불편한 증상들이라든지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홍화는 어떤가요? 이게 홍화씨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홍화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이라든지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 응고, 피가 굳는 시간을 연장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도인도 혈전 형성을 억제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계지라는 한약재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지 같은 경우에는 해열이라든가 소염 진통작용이 있어서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뭐 기억에 남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 치료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교통사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최근에 본 환자들 중에 이제 가족이 네 분의 가족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한꺼번에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목이랑 허리가 처음에 아프기 시작하셨는데요. 네,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깨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안 좋았던 부분들이 교통사고 후에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몸 전체적으로 좀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다가 이제 조금 목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아프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초반에 치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뭐 한약을 복용하면서 침 치료도 받고 추나 치료도 받고 뜸도 뜨고 이렇게 하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치료를 초반에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괜찮아지겠지, 뭐 후유증은 뭐 없어진대 해서 네. 네. 그냥 방치를 하면 이게 네. 질병으로 커질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원래 안 좋았던 부위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은 질병은 반드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치료 기간이 더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수 있는 통증을 가만히 둬서 시키게 된 거기 때문에 증상은 반드시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좀 방치를 해뒀다가 오셔서 좀 네. 더 많은 고생을 하셨던 네. 뭐 그런 분들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안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직장 생활할 때 앉아있기 힘들다거나 네. 아니면은 바로 이제 또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리 통증이 심하니까 특히 택시기사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업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처음에는 좀 괜찮다고 좀 또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놔뒀다가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악화돼 가지고 좀 늦게나마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주변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혹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다라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이제 처음에 아픈 게 없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병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후유증 말 자체가 뒤에 남아있는 증상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 즉시 통증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간이 짧으면 하루라든지 길면 일주일 후까지 지나면서 통증이나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추돌 할 때 온몸이 전체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깨가 아프더라도 허리라든지 무릎 같은 경우로 통증이 넘어갈 수 있고요. 이런 통증은 방치하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감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혹은 그 영상 검사상, 엑스레이상, 뭐 MRI상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몸이 평소랑 다르게 좀 불편하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접수가 대부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한약이라던가, 그리고 추나요법, 그리고 침이나 뜸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근 들어 좀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많은 분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성실하게 치료를 하신다면 후유증 없이 좀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방 치료가 좀 이런 게 좋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그 검사상으로 문제가 없고 어떤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네, 좀 그런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마땅치가 않는데요. 이제 한의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증상에 맞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이나 뜸, 부항 등이 특히 근육이 뭉치고 수축한 이런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이완작용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약 또한 이제 한약은 물론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드셨을 때 소화의 문제라던가 몸에 큰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치료하는 게 몸에도 큰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를 길게 이어가도 몸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방 치료가 좀 더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두세요? 보통 이제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정도 보고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아주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2주 안에 보통 치료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뼈가 부러져서 다시 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좀 사고가 크게 난 경우에는 치료 기간은 좀 길게 더 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교통사고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뭐 정말 겪게 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라 뭐 몸도 많이 아플 수 있지만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네.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배입니다. 배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배가 요즘 또 제철인데 이게 네.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배는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강알칼리성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산성화되는 현대인의 몸을 중성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가을이 제철이죠. 그래서 배는 호흡기 건강에 좋은 과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도 배는 수분이 풍부해서 갈증을 해소하거나 기침이나 가래를 없애주고 감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에 열이 많고 건조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쉽게 좀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배는 폐에 열을 식혀주고 진액을 보충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폐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감기약이 없던 시절에는 배를 감기약처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동의보감에도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풍열, 기침 등의 배가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배 루테올린과 사포닌이 가래와 기침, 기관지와 관련된 질환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네. 또한 배는 각종 노폐물이라든지 독소 배출을 돕게 되는데요. 호흡기의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해독작용을 하는 배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은 간의 해독 기능도 개선이 되고요. 호흡기의 독성물질 배출도 높고 숙취 해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를 갈아 만든 음료 있잖아요. 네. 그거나 배를 갈아 만든 아이스크림 이런 걸 네.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일리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숙취 해소 효과가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식당 가면 네.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는데 네. 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소화 역할을 잘 해준다면서요? 네. 배는 천연 소화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배는 펙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에 변비에 좋을 뿐만 아니라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배에 그 오독오독 씹히는 알갱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까끌까끌. 네. 그게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석세포인데요. 석세포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서 변비 예방은 물론 탄 음식을 먹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대장 내의 발암 물질을 바깥으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치아 사이에 끼인 프라그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네, 배는 성질이 좀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태음인 체질에게 가장 잘 맞는 과일이고요. 몸이 차갑거나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 체질은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고요. 그 태양인 체질 같은 경우에도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 분들은 네. 소화 촉진을 해주니까 드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성능도 있긴 분명히 있는데요. 과하게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식으로 삼으셔도 될 정도로 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배도 물론 좋지만 뭐 좀 신맛 나는 과일들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태음인 분들은 좀 그래도 많이 드셔도 네, 괜찮은.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71, 몸무게 70kg, 나이는 49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손세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좀 오래됐는데요. 네. 오른쪽 종아리가 네. 항상 마비되어 있는 듯하게 쥐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번 나는 게 아니라 네. 네,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운전 중에도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네. 네, 계속 이제
페달을 밟고 있다 보면 네. 여기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원인이 뭘까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런 증상이 발생한 지? 뭐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자각을 한 건 네. 뭐 올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아, 올해 들어서요. 네. 그러면 올해 초부터 한 네, 10개월 그 정도. 전에는 네. 좀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종아리가 막 쥐가 나 있어서 정말 막 뭐 파스도 붙이고, 네. 그다음에 마사지 하는 것도 붙이고 네, 해도, 네, 뭐 효과가 없네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랑 비슷한데요. 네. 그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걷는데 어, 좀 그 다리에 힘이 그런, 빠져서 걷기 힘들다거나 이런 건 네, 없으시?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 없으세요. 이제 이게 좀 악화되면은 그 정도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허리 자체가 아프거나 통증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네, 그건 없습니다. 아, 그건 없으세요. 이게 네.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 저림부터 시작을 보통 하는데요. 이게 네. 조금씩 올라가면서 엉덩이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엉덩이 아파요. 엉덩이 좀 아프시고요. 그래서 네. 이게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허리 자체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리를 치료할 게 아니고요. 위에 네. 그 신경이 내려오는 요추 허리뼈를 좀 치료해야 돼요. 이게 허리뼈요? 네, 그러니까 그 흔히 생각하는 허리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 라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부분에서 내려가는 다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어떤 특정 구조물에 뭐 근육이 됐던 간에 뼈가 됐던 간에 이런 거에 눌려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허리 치료는 최근에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네, 종합 검진은 네. 자주 받는데 네, 종합 네. 검진 최근에 종합 검진 받을 때 네. 네, 허리 쪽 디스크에 뭐 약간 뭐 심하게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디스크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아, 그 정도 네, 소견을 메시지는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아, 그 정도면은 이제 심한 증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상 검사상으로 디스크 튀어나온 게 심하지 않으셨으면은 이런 네. 증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면은 금방 좋아질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아프신 지 기간이 좀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직접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인데 조금 방치해 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이걸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원래 처음에 치료 시작할 때 이렇게 영상 검사를 한번 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최근에 네. 건강 검진을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어떤 한의원이든지 가셔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되나요? 만약에 내원을 하시면. 네, 이제 침 치료랑 뭐 뜸 부항 당연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추나 치료가 이런 증상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허리 네. 그 뼈 사이사이 늘려주고 주변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추나 치료를 한번 받으시면은 효과가 좀 네. 좋을 것 같거든요. 증상 얘기만 들어보면은. 근데 추나 네. 치료하는 영상 같은 걸 보면 네. 이렇게 덜컥덜컥 소리도 네. 크게 나고 하는데 네. 이게 몸에 무리 가진 않나요? 네, 이게 그 소리만 크지 실제로 몸에 가해지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시술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젊으시고 아직 이렇게 노인분들이라든지 뭐 골다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아니라면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더 궁금한 네, 거 없으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으신데 네. 허리는 오히려 안 아프고 지금 네. 다리가 아프시다고 네, 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분들은 허리 치료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다리 뭐 마사지 받거나 뭐 그냥 이렇게 좀 주물러 주거나 이러면은 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리 저리는 증상이다 보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다리 저림도 있고요. 엉덩이의 통증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압박 증상에서 생기거든요. 그리고 좀 포인트로 볼 만한 것은 네. 그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다리의 그 허벅지 뒷면, 종아리 뒷면으로 오는 경우가 허리랑 가장 연관성이 크고요. 네. 이게 다리 앞쪽으로 오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리가 아픈데 허리를 뭐 문제를 의심해봐야 되는 건 주로 다리 뒤쪽, 네. 허벅지 뒤나 네. 종아리 뒤쪽이 아픈 분들, 그렇죠. 그리고 네. 엉덩이 통증을 수반하는 분들은 네, 허리가 안 좋은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보통 그냥 다리가 아픈 것도 말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다가 네. 쥐가 나서 깨거나 네. 아니면 자다가 약간의 발작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거나 뭐 네, 이런 분들은 네.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것 또한 그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의 압박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쥐가 나는 것 자체는 워낙 원인이 많고요. 다리의 전체적인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수축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게 그 쥐가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허리 치료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아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증상 두 가지는 전부 다 허리랑 연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치료를 시작할 때 두 부위를 같이 치료를 시작하는 게 치료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네. 뭐 출근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게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주로 그 다리의 후면부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네. 흔히 생각하는 그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종아리 근육 아니면은 그 오금 있잖아요. 무릎 뒤쪽에 그 부위들을 중점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운전할 때 쥐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운전할 때 좀 네.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네. 뭐 순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런 방법이 이제 정확하게 있지는 않고요. 그럴 때는 갓길에 대시고 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쥐를 푸는 방법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푸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운전을 쉬시고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9368 쓰시는 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가벼운 접촉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차가 받아서요. 저는 앞차였고요. 목이 뻐근했다가 괜찮아졌는데 며칠 전부터 다시 굳어지고 왼쪽 팔에 마비가 좀 오고 그래서요. 특별하게 다친 적은 없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가 난 것이 지금에 와서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 전형적인 그 교통사고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인데요. 일단은 1년이 지났어도 분명히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제로 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증상이 남아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교통사고 전에도 이미 목이라든지 이쪽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일자목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경추에 있는 디스크가 좀 튀어나왔다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게 치료를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손에 마비 오는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게 교통사고가 원인은 아니겠지만 교통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충분히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료를 지금 계속 놔두실 게 아니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후유증이 뭐 몇 개월 뒤가 아니라 이렇게 1년, 2년, 3년 뒤에 네. 날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뭐 2, 3년 이렇게까지 뒤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는데요. 네. 1년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기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상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고요. 무리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쉬시면서 안정을 취하셨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덧나게 되는 거죠. 악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근데 경우는. 참 이상한 건 뭐 지속해서 아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면 그렇죠. 이게 교통사고가 맞나 싶을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몸이 그전에는 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그러면 1년 뒤에서야 몸이 자각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증상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지만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때까지는 인지를 못하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최근 들어 무리를 하거나 뭔가 좀 생활에 변화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통증이 발생을 하셨을 건데 이게 분명히 손상이 쌓이다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문진을 통해서 의사들과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앞차가 더 뭐 증상이 심하죠? 뒷차보다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양쪽 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고요. 그 앞차가 더 많이 다치거나 뒷차가 많이 다치거나 이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몸의 상태라던가 평소에 좀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뒷차든 앞차든 간에 증상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당연히 안전벨트의 유무라던가 아니면 사고 당시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뒷번호 2778 쓰시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 군대에서 총 쏘다가 이명이 생겼습니다. 20년 넘게 귀 속에서 매미 소리가 울리고요. 고쳐보려고 이비인후과랑 한의원 갔는데 안 났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요즘 더 심해져서요. 낫기까지 원하지도 않고요. 좋아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명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치료법을 사용을 했을 때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치료법은 사실 좀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해보셨을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봉침으로 그 봉약침이라는 걸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치료를 했을 때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치료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명 자체가 워낙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병원도 다니시고 이러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반응이 있으면은 그 치료법으로는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언은 그 귀 주변으로 봉침 치료하는 것도 꽤 호전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은 어쨌든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소리에 방해가 돼서 네. 청력도 좀 안 좋아지나요? 네, 이명이 악화되게 되면은 뭐 돌발성 난청이라던가 청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도 좀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망하고 치료를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좀 치료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니까 20년 넘게 그러셨대요. 그러면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우실 수도 그렇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양 기간이 20년 정도 이렇게 길어졌으면은 사실 치료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